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옵니다. 헌해는 가고 새해가 옵니다. 연말연시를 비행기 이착륙에 견준다면은 이륙하는 것은 연시죠. 해가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착륙은 해가 마무리되는 거죠. 연말이죠. 그런데 연말을 맞이해서 목포 옆이죠. 무안항공에서 무안 그 공항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한 대형 사고인데 그 승객들은 대부분 전남 광주 사람들입니다. 저 여기 전주 사니까 전주에서도 뭐 무안까지 광주까지 1시간 반 안팎 걸리면 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역사가 그 많은 사연이 슬픔과 함께 하늘나라로 갔는데 시끄럽지 않은 불행하지 않은 좋은 나라에서 평안하게 잠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개인으로 보자면은 나가 있고 그리고 집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모두 연말연시를 보낼 때든 또 무슨 이런 그 대형 사건이나 사고가 날 때든 나부터 시작해서 국가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멈추지 않는 그런 그 뭐랄까요, 작태랄까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끄러운 때에 나는 어떤가, 집은 어떤가, 나라는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개인 그리고 여러분들 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 다 태평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그 이제 하루네요. 하루 지나면 갑진년 용띠든가요? 이 용이 이제 뱀으로 되네요. 뱀이 용 되는 수도 없고 용이 뱀 되는 수도 없는데 해가 바뀌어서 용의 해가 을사 뭐 늑약 보조약 그렇게 말하듯이 1905년이 120년 지난 그래서 그 띠가 왔네요. 을사 이렇게 갑진년이 가고 을사년이 오는데 여러분들 그 개인과 가정에 행복이 넘치길 바라고 저도 나는 우리 집의 일원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누구냐 집에 이 집 갖다잖아요. 간머리 그다음 돼지 씨 그러는가요? 옛날 그 중국에서 지금도 돼지고기를 잘 먹듯이 집안에서 돼지를 키워서 그것을 이렇게 그 뭐랄까 팔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런 나는 집에 일원으로 태어나서 뭔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일가를 이루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일가를 이루면 그 집안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나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집의 구성원이면서도 집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어떠한 그 일에서 일가를 이룬 수준 높은 경지 높은 그런 지경에 오르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죠. 어찌 보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드물죠. 보통 사람이 훨씬 많은 거니까요. 저도 그래서 노력 중입니다. 66년을 살았지만 그런 일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죠. 그리고 집이 있죠. 집을 이루면 이제 거기에는 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죠. 작게 말하자면 집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배우자와 자녀 자기가 이룬 집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나로는 역시 위로 부모가 있죠. 이렇게 부모가 무고하고 그래서 자손이 번창하고 내가 무고하면 이런저런 그 일상에서 불행할 일이 좀 적죠. 집안 테두리로 보자면은 그런 차원에서 무난한 집도 있을 것이고 뭔가 사고가 있을 집도 있고 그러죠. 요즘 뭐 이 항공사고 이번에는 크긴 했지만 교통사고는 늘 있는 것이고 작은 사고는 인명사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다든가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하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역시 집안의 우환이 그치지 않죠.
저희는 이제 어머니 살아계시고 육형제 뭐 무사한 편이고 처자는 교통사고라 이런 건 났지만은 그렇게 그 치명적인 사고는 아니었고 무난하게 뭐 보낸 셈이죠. 그리고 처가에서 보면 장인장모 지금 90대 80대 후반 처남들 처형들인데 처남 하나가 큰 수술을 했는데 지금 그 회복 중인데 치료를 이제 잘해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집집마다 일 없는 집이 없죠. 보면은 기쁜 일도 있지만 뭐 슬픈 일도 있고요. 이게 연말연시에 한 해를 돌아보면 무사하게 건강하게 산 것만 해도 뭔가를 일가를 이뤄가지고 그 집안에 하나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집을 작게 자기 가족으로만 보아서 또는 부모 형제 이렇게 넓혀서 무사하다면 삼촌 사촌 그러면 행복한 셈이죠. 그게 만족이죠. 인간이 만족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죠. 만족 차원에서 행복한데 만족 차원을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끝이 없어서 계속 올려간다면은 늘 불안하죠. 어찌 보면 늘 불행하고. 그런데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인사라는 건 안녕이잖아요. 안녕. 안녕은 이게 동적이지 않죠. 어찌 보면 그대로 있는 거죠. 편안하게, 강령하게, 건강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그 상태를 우리는 인사 확인이거든요. 그 미국 애들은 이렇게 뭔가 하느냐? 너 지금 어떠냐? 네가 하는 일 지금 잘 되냐? 이렇게 동적으로 물어보는데 우리는 식사했습니까? 진지 잡섰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 상태를 확인하는 좀 소극적인 인사인 셈이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고 일이 없으면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나라. 이제 나라로 가면 참 시끄럽다. 이 정치하는 친구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정치하는 친구들 중에. 탄핵이다. 또 이재명은 또 뭐 이번에 그 대형 그 항공사 사건이 났는데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한두 시간 지난 다음인데도 뭐 윤석열을 위해서 쏴라 뭐 하늘 아무튼 또 구설수를 일으키고 있는데 참말로 그 뭐랄까 문제 있는 친구죠. 윤석열 역시 철학은 괜찮은데 참 무능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재명은 능력은 있는가는 모르지만 철학과 이 인간성의 문제가 있고 윤석열은 철학은 괜찮은가 모르지만 무능해서 일을 뭐 정치를 해봤어야 되죠. 언제 투표 한 번 해가지고 당선이 됐으니 그리고 지자체에서 성공하니까 또 이 승승장구할 줄 알고 성공에 취해서 성공의 저주, 승리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는데 아무튼 나라는 이 정치하는 친구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지금 어찌 보면 대만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일본이 살아나고 있고 미국은 저렇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뭐 새로운 미국 위대한 미국을 가꾸겠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 정치하는 친구들이 사업하는 사람 발목 잡고 무슨 힘으로 뭘 주겠습니까? 이재명이 뭘 준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와서 뭘 줘요? 자기 돈 줘요? 윤석열도 어찌 보면 그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정치를 해가지고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뺄셈 정치를 해서 고립무원 상태에 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참 이 정치 그리고 이 나라가 시끄러운 뭐랄까 이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자립하려고 경제적으로 좀 그 윤택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많은데 자영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이야기 들어보면 또 이렇게 산책하면서 상가 임대 붙은 거 그걸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말연시에 그 대형사고가 나서 연말연시 그 뭐랄까요 분위기가 뭐 살아날 수가 없었고 그러면 경기는 자연스럽게 죽고 그런 동력을 삼아서 그런 연말연시 반짝 경기라도 좀 기대를 한 이런 또 자영업자들한테는 정말 힘든 그 연말연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은 지탱 못하겠다는 그 지금 뭐 자영업자 대출 그 연체되는 걸 보면은
한계 상황에 이른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뭐 그 연체율이 한 15% 안팎이던가요? 아무튼 그 금융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10%를 넘어가는 그런 연체율이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어찌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한 개 그 기업도 있고 한 개 가게도 있고 자영업들 그다음에 한 개 이 금융기관이 생겨나면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연쇄적으로 얽혀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그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데 보낸 해보다 이 갑진년보다 맞이하는 을사년이 행복한 훨씬 밝은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